지금 소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미국과 연관된 글로벌 경제 있죠.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면 함께 소비가 줄어드는 국가들 있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동남아 신흥 국가들, 중국도 미국과 굉장히 연관성이 크죠. 유럽도 연관성이 굉장히 크고요. 자, 이렇게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소비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경제 지표가 있죠. 바로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이 지표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거든요. 이 지표를 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추세적으로 신뢰 지수가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된다는 거고, 추세적으로 신뢰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이 지표가 떨어지고 있죠. 그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어떤 지수냐? 매달 미국의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현재의 비즈니스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현재 고용 상황은 어떤가가 이게 현재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이고, 미래 6개월 후의 사업 상황, 고용, 그리고 가계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로 고용과 가계 소득에 대한 부분이 설문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은 어떻습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야지 소비를 늘리죠. 마찬가지로 가계 소득이 이렇게 증가를 해야지만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과 가계 소득은 소비에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럼 우린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네, 향후에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경제 수석인 림 프랑코의 말에 따르면 예상 지수죠. 이게 현재 80 이하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설문조사를 한 곳에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6개월 후의 미래 상황이 어떤가, 이 두 가지를 조사하죠. 여기 오렌지색이 6개월 후의 예상 지표인데, 이게 80 아래로 이미 떨어져 있어요. 현재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지만 앞으로 6개월 후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만 6개월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7월 이후에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택이라든가 자동차, 고가 가전제품, 이런 품목들은 너무 비싸면 사기가 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구매 의향도 감소를 했고요. 현재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 못해도 최소입니다. 네, 경제가 성장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의 실전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에 선행하는 고용, 가계소득이 이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세 가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하고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가 매수 포인트죠. 종합적인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다 싶은 구간들이 요 구간일 거고, 그리고 현재 지수 요것도 떨어졌다가 방향을 틀었다 싶은 구간이 요 구간이고, 미래 기대 지수도 요건 조금 빠르게 움직이죠. 요렇게 방향을 좀 틀었다 싶은 요런 구간들이 겹쳐가지고 봤을 때 그런 구간의 매수의 시점을 잡으면 된다. 이게 실전 적응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6개월 후 예상되는 이 지표가 계속 떨어져 내리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향후 6개월 내 또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고, 현재는 경기 침체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저점에서 회복을 하고 나서 횡보 등락을 많이 보이는 구간, 또는 고점에 과열 지표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럴 때 횡보 등락을 보이는 이런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딱 봐도 고점 아니면 저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실제 기업의 판매가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구간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들은 악재들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림처럼 경기 침체 구간에서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라도 횡보 등락이 굉장히 커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경기가 확장된 마지막 정점 구간에는 대부분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수반됩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불안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역시나 고점에서는 횡보 등락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 후 횡보 등락하거나, 또 경제지표상 과열 지표가 발생하는 고점 구간에 횡보 등락을 한다 그러면
그게 정점, 저점, 요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실전에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를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어떻다?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소비 및 가계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뉴스를 보면 미국 추수감사절에 항공여행이 급증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고요. 탄력금으로 날개단 보복여행이 폭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가을도 여행 성수기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죠. 핵심 내용은 이미 미국 항공여행은 코로나 이전에 98% 수준 거의 다 회복했다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던 사람들이 이제 이연된 수요죠. 보복 여행이 폭발을 하고 있고 달러가 현재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해외 및 국내 여행이 커지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미국 관광 수익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미국 관광 수입인데 코로나 이전이 한 요 정도였는데 물론 여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지만 지금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입되는 관광객 수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가 엔저 때문에 달러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니까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가죠. 이렇게 막 수직으로 관광객 유입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대부분 국가들에서 코로나 검사가 면제되거나 또는 간소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현재는 더 많이 증가하고 폭발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실물 경제가. 그런데 여행이 이렇게 증가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코로나 특수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과거 한번 우리나라 여행주의 주가를 볼게요. 파란색이 하나투어의 주가고 노란색이 대한항공의 주가인데, 그러나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 때 그리고 코로나 당시를 보면은 아무리 잘 나가던 하나투어건 뭐 대한항공이건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마자 사정없이 급락을 합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사정없이 경기 침체 때는 급락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행은 사치제이기 때문이죠.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돼요. 그래서 직장을 잘릴지도 모르고 돈이 굉장히 궁해지는 시점인데 여행을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여행은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온다 그러면 급격히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대표적인 산업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델타항공이죠. 상위 여행사 델타항공의 주가도 보통은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크게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쫙 올라야 되는데 뭔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해요. 왜냐? 현재 여행에 대한 보복 소비가 폭발되고 있고 업황 자체는 좋아지고 있지만 앞서서 우리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 즉 소비에 선행하는 이 지표들을 확인해서 봤을 때 다가올 경기 침체 때 소비가 꺾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항공, 업황 자체는 회복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거시경제가 둔화되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이번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여행 산업은 어떤 산업일까요? 여기 델타항공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눌렸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죠. 경기가 회복되는 내내. 코로나 때도 빠졌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가고,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경기 민감 섹터예요. 그럼 코로나가 아니라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여행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경기가 좀 나아지면 당연히 여행을 가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못 가니까 이연된 수요가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될 때 이연 수요가 역시 폭발을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못 갔으니까 이제 떠나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객만 증가합니까? 아니죠. 항공 화물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업황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이 맞아 들어갈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가 이런 여행 관련 섹터죠. 물론 국제유가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급등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유류 할증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너무 빨리 급등해버리면은 반영이 하기 전에 원가가 급등이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국제유가가 만약에 빠르게 하락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유류 할증료를 반영하기 전에도 원가가 먼저 뚝 떨어져 줍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죠. 델타항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셰일 오일이 개발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항공유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역시나 주가가 높이 올랐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환율 요소까지 개입이 됩니다.
환율 요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경기가 침체될 때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면 어떻죠? 반대로 위험자산이 선호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죠. 근데 항공기는 리스를 주로 합니다. 한 번에 다 현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할부로 산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달러가 강세예요. 그래서 1달러에 1,500원인 환율일 경우, 그럴 때와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1달러당 1,000원에 환전될 때 어떻습니까? 똑같이 리스 비용은 뭐 1달러예요. 그러면은 500원이 그냥 이익으로 잡혀버리는 거죠. 따라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경기 회복 구간에는 환차익까지 고려가 돼서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 좀 빠르게 상승하는 대표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항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업황 회복 요인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실적에 도움이 되는 이슈죠. 그리고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였다가 또 약세로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이연 수요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항공 업황은 굉장한 회복 요인들이 많이 눈에 띄는 이런 구간이에요. 하지만 거시경제가 둔화되고 앞서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침체가 6개월 내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서 여행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까지 듣고 나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현재 소비는 굉장히 좋지만 미래의 소비는 꺾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닌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재테크와 연관된 그런 여행 섹터, 여행 산업에 투자할 때는 어떤 요인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거시적으로 큰 흐름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또 관련된 항공산업이라든가 여행산업의 주식이라든가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을 차근차근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매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